OBV는 U마크가 매집이고 D마크가 분산인데, OBV는 70, 70일을 보는 지표. 그래서 3개월 매집은 필수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3개월 매집이 돼 있냐, OBV를. 매집이 돼 있으면 그 포인트가 날아가는 첫 포인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U마크 발생. 그래서 이제 U마크라는 것 자체가 이 매집이 일어날 때, 매집이 일어날 때 항상 이 U마크를 이렇게 그리는 걸 U마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갔다가 분산되는 형태, 이 분산되는 형태를 V마크라고, 이 D마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뭐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니까 저날, 저게 발생하는 그날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거죠. 이미 이제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이 시가총액별로 이 OBV는 별도로 좀 차이가 나는 개념이 있어서, 요거는 좀 다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 2천억 미만의 이런 회사들은 역대 매집이 다 돼 있는 게 좋아요. 3개월 뿐만이 아니라 다 돼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은 3개월만 봐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매집이 됐는데도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막 위에다가 잔뜩 걸어놓고 안 풀어주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왜 안 날아가는 거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날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6천 주 걸어오는 사람. 지금은 이제 장 막바지라 지금 이제 요 세 틱밖에 안 보이고 있는데, 틱을 더 보게 되면 막 만주 막 몇만 주 막 걸어놓고서 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막 걸어놓다 보니까 좀 골치 아픈 거죠. 그 사람이 밑에서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계산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시가총액 나누기 우리가 생각하는 PBR. 우리가 생각하는 PBR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BPS로 현재가를 나눈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BPS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 총계라는 개념이 이거는 이제 일반 개념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BPS 요렇게 계산식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네요. 더하기 이익잉여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이거는 최근 4분기 자본총계인데, 최근 자본총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분기 BPS, 최근 BPS.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엑셀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PBR 계산을 할 때 계산식을 보시면 이 O5 나누기 BQ5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열어보려고 해요. 역으로 이제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제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면 주니까 그냥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 계산식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얘가 이 PBR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뭐냐면, 이 O18에서 O18이면 저 왼쪽에 이제 있고 BQ18이에요. 그래서 BQ18이라는 거는 이제 BPS로 나누는 개념인데, 이 BPS라는 애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대비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얘가 뭐냐면
이 BL18이 얘거든요. 이 자본총계. 근데 P18로 나눠버려요. 제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본총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 여기서 나와버렸어요. 가장 최근 분기 기준이거든요. 기준점이. 최근 분기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가진 재산 기준으로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2, 4분기 지금 이제 2, 4분기가 되면 1분기 실적 발표가 딱 돼버리면 저희는 이 값이 바뀌어요. 저희는 바뀌거든요. 근데 증권통은 안 바뀌어요. 증권통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증권통은 얘 기준이거든요. 기준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나온 자본총계, 그때 집계된 자본총계 가지고 계산식을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BPS 계산을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나온 PBR.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계산식을 만들어 버리면 3개월의 차이가 이제 생겨버리잖아요. 현재 주가라는 게 이 작년 기준 이 자본총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 4분기 기준 자본총계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튜닝된 값을 이 3개월치 튜닝된 값을 나는 최신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 EPS 역시 다르지 않아요. EPS도 보면 이 AY5거든요. AY5가 만들어지게 된 게 가장 최근 분기 4개를 합해버렸거든요. 가장 최근 분기 4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칸씩 시프트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4, 4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 얘네들을 합해버린 거죠. 여기다가. 얘가 있기 전에는. 근데 작년 올 연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 퍼 개념이 다른 사람들, 그 증거통을 쓰는 다른 사람들은 2014년도 기준이었어요. 기준 자체가.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제 왜 이 엑셀 시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 이유가 그거거든요. 가장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 저는 주식을 바라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개월에 한 번만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매일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시스템화 하려고 지금 이제 하나씩 자동화 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이 이익여금이라고 잘못 표현된 부분이 보이길래 이제 이거 만들 때 생각 한번 삐끗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계산식이 잘못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이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찾게 되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그럼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박수 쳐드려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OBV를 왜 보는지 이쪽보다는 이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하기보다는 이쪽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 OBV가 그러라고 해서요. 이해되셨어요? 이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이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이만큼 지금 헛수고한 거잖아요.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한두 달 있다 팔았으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 추세선별 매매법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트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